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을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보다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는 수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 질문을 할 건데 절대 겁내지 마십시오. 틀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답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황당무계한 답변해도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같이 우리가 방학권에 우리가 목표한 화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틀을 딱 잡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에 아침 일찍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제 밤에 늦게 대부분 주무셨기 때문에. 지민이 어제 몇 시에 잤어요? 11시 일찍 잤네? 그래도? 소연이는 언제 잤어요? 1시? 1시. 희승이는? 1시쯤에. 민재는? 3시까지. 그때까지 뭐 했어요? 국어 숙제. 숙제가 없다며. 근데 그거는 좀 전날 못해가지고. 3시까지. 그래도 충분히 주무셨네. 일찍 다 일어났을 것 같은데? 네. 그쵸?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 8시에 아침 먹었어요? 네. 희승이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에 아침 먹었어요? 네. 오. 손이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에 아침 먹었어요? 지금 배가 엄청 고프죠? 참을만해요? 좀 지나면 이제 배가 많이 고플 거고요. 지민이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 동시에 일어났네? 응? 아침 먹고 왔어요? 오. 소리하고 나만 아침 못 먹었네. 나도 배가 많이 고파요. 자, 우리 1페이지에 원자, 분자, 이온. 자, 이게 첫 번째 1강에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가 먼저 보도록 하자. 자, 화학이라는 학문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질. 그러니까 필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필기하시기 좋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추가되는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기를 하시는 것이 아마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질. 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되게 많이 있지. 그쵸? 우리가 생활 속에 살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물질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도 있을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메테인도 있을 것이고요. 이산화탄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 다 배울 겁니다. 또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나트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화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럼 이 화학이라는 학문은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럼 물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공부를 하냐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만난 이런 물질들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결국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화학이라는 학문이죠. 자, 그러면 물이나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나 아세트산, 암모니아,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물이 있는데 희승이 물 먹어봤죠? 마셨던가요? 그쵸, 물 마시죠, 그쵸? 요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먹어본 사람? 손에는 아니요, 이거 아세트산이 식초. 식초예요, 식초. 그러니까 아세트산 자체는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걸 이제 물에 희석해서 먹는 것이 식초야. 지민이, 식초 먹으면 맛이 어때요? 안 먹어봤다고요? 식초 음식에 넣지 않나요? 그럼 소연이한테 물어보자. 소연이 식초 맛이 어때요? 새콤하다. 신맛이 나죠. 이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라는 단어 이제 안 쓸 거야. 물론 성질이라는 단어 쓰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성질이라는 단어보다 특성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특성. 자, 이건 중학교에서도 나오는데, 자,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물질이 이만큼 있나 변하지 않는 성질을 바로 특성이라고 불러요. 예를 든다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뭐가 있냐면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양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바로 특성이라고 해요. 자, 물에 끓는 점 몇 도? 100도. 물이 요만큼 있으나 이만큼 있으나 이따시만큼 많이 있으나 물에 끓는 점 항상 몇 도? 100도. 이거야 물질의 특성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은 양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바로 그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근데 특성이 될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질량. 이런 것들은 물이 요만큼 있냐, 이만큼 있냐, 이만큼 있냐에 따라서 그 물의 질량은 그때그때 달라져. 이건 특성이 될 수 없어요. 물질이 그 물질이 이만큼 있건 이만큼 있건 간에 변하지 않는 성질을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르고 그 특성의 대표 예로서는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같은 것도 있어요. 선생님, 밀도가 뭐예요? 빵집이 좀 아닌가요? 아니다. 여기 밀도는 그게 아니고요. 밀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 지민한테 물어보자. 이 왼손에는 솜이 있어, 솜. 솜 알죠? 옷 속에 들어간 솜. 솜이 있고 이쪽에 쇠가 있어. 얼음에도 묻어. 진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어떤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는 얘기인 거야. 솜은 이따시만큼 많이 있고 쇠는 요만큼 있는 거야. 그럼 솜이 더 무겁잖아. 그럼 분명히 희승이가 그걸 보서 그랬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같은 부피를 재야지. 솜도 요만큼 쇠도 요만큼 똑같은 부피를 재야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밀도야. 밀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부피를 가져왔을 때 질량을 비교하는 것을 바로 뭐라 불러? 밀도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일정량의 부피가 갖고 있는 질량을 바로 밀도라고 해요. 밀도, 빵집 이름도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야.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그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물은 뭘로 되어 있고 메테인은 뭘로 되어 있고 아세탄은 도대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 물질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소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부르고요. 이 기본 성분은 한 110가지가 있어. 그 110가지 기본적인 원소들이 막 일정한 비율로 섞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원소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CHON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C가 뭐야? 탄소, H는 수소. 이거 기억해야 돼. 수소. O는 산소, 옥시전, 탄소, N은 질소, 나이트로젠. 그래서 N으로 써요. 그래서 CHON이 원소고요. 이거 이외에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거 정도는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이 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들이 모여서 물을 만들 수 있고요. 메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가 모여서 메테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이는데 그럼 지네 마음대로 모이냐? 아니에요. 일정한 비율을 갖고 만나요. 그 만나는 썩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뭐 빵이나 음식을 만들 때도 똑같은 재료를 넣지만 그 재료를 얼마나 집어넣냐 그 비율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 맞죠? 그것처럼 똑같은 원소이지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2대1의 비율을 섞어야지 물이 돼요. 만약에 2대2 또는 1대1로 섞으면 물이 아니야. 과산화수소라게 돼요. H2O2. 그래서 우리가 탕진했을 때 소독약으로 이렇게 바르면 거품 막 나는 거 있죠. 식염수가 좀 달라요. 식염수는 이제 소금 섞은 거고 과산화수소라고 해서 소독약이 있어요. 거품 나는 거. 거품 나는 거. 그거는 H2O2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와
뭐 여러 가지 베이킹 파우더의 비율이 중요한 것처럼 이것도 그 비율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데 그 비율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비율을 딱 만족시켜서 만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섞는다고 섞여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뒤에 가서 그 법칙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소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이 원소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우리는 일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살면서. 어떤 단어 들었지? 똑같이 원으로 시작해요. 맞아. 원자. 원자가 있어요. 원자. 원소와 원자는 같은 뜻일 수도 있고 다른 뜻일 수도 있어요.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인데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알갱이를 원자라고 해요. 선생님, 원소하고 원자하고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자, 감을 잡아보자. 여기 H2O가 있어요. 물이죠. 물이 있는데, 자,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몇 종류지? 두 종류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그쵸? 그러면 물을 구성하는 원자는 몇 개일까? 3개가 되는 거야. 감이 좀 옵니까? 오케이, 이해되겠지? 또 해보자. CH4가 있어요. 이 CH4는 이제 메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집에서, 가스레인지 집에서 쓰는 집 있으면, 가스레인지 틀면 그 가스가 나오면서 불이 붙어요. 그 가스의 성분이 바로 뭐야? 메탄. 불 붙여서 쓰는 거죠. 요거를 구성하는 원소는 몇 종류? 그렇죠, 2종류. 원자는 5개가 되는 거죠. 원소 원자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소를 이야기할 때는 뒤에 종류가 붙어요. 종류 몇 종류 이렇게 붙고요. 그다음 원자는 몇 개가 붙는 거죠. 몇 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와 원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소연, 총리, 요거 뜻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지금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소와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물질들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이런 원소 또는 원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원소나 원자들이 어떻게 모이냐에 따라서 물질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물질하고 구분해보자. 자,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물질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특성이 있는데 이 물질이 원소나 원자들이 어떻게 모이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를 크게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순물질. 자, 여기서 누가 한국어를 잘해야 되나? 민재한테 한번 물어보자. 민재, 순물질 할 때 이 순자가 무슨 순자일 것 같아? 한자를 순 근데 그냥 다른 게 섞이지 않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순수하다의 뜻이야. 순수하다. 그렇죠? 순수하다의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한 종류의 물질로만 구성된 거야. 이것저것 섞이지 않고요. 그걸 순물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순물질의 반대말로 뭐냐면 호남은 어떻게 된 거야? 섞인 거야. 순물질은 고유하게 그 물질만 있는 것을 바로 순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물질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일정해요. 물의 근조 100도, 온도 0도 이렇게 특성이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호남물을 한번 볼까? 호남물은 2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2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요. 그래서 섞여 있는데 원래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호남물의 대표적인 예로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먼저 예를 들게요. 설탕물. 자, 설탕물 한번 볼까? 설탕물은 무엇과 무엇이 섞인 거지? 물과 설탕이 섞였어요. 근데 물과 설탕이 섞였는데 그 성질에는 설탕의 성질을 그냥 갖고 있어요. 물의 성질도 그냥 갖고 있어요. 설탕과 물을 섞었다고 해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설탕의 성질을 그냥 갖고 있고 물의 성질을 그냥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안 바뀌고 그 성질을 가진 상태에서 그냥 공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종을 바로 뭐라 불러? 혼합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혼합물의 예를 하나씩 한번 더 들어봅시다. 지민이 혼합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렇죠. 나도 머릿속으로 떠올렸는데 소금물. 그 뒤에 있는 친구가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뭘 골라야 되나 이제 고통스럽다. 어떤 게 있을까요? 흑탕물. 흑탕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그렇지. 수영장물. 수영장물. 수영장물에는 물과 보통 락스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소 수용액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염소 수용액, 무섭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희승이 암모니아수, 그렇죠? 암모니아수. 그러니까 암모니아 자체는 순물질이야. 근데 암모니아하고 물을 섞었잖아. 암모니아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뭐라 불러? 혼합물이라 불러. 근데 혼합물은 자 이제 정리 내릴 거야. 정리를 보자.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을 섞은 거야. 근데 원래 그 수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염소수용이다라고 한다면 염소의 성질을 그냥 갖고 있고 물의 성질을 그냥 갖고 있는 거고요. 암모니아 쓰다 그러면 암모니아 성질을 그냥 갖고 있고 물의 성질을 그냥 갖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혼합물이야. 그러면 이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변화를 물리적 변화라고 해요.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라고 그러고 물리적 변화는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의 성질 그냥 갖고 있고 설탕의 성질 그냥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이걸 물리적 변화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수물질 한번 가보자. 자, 수물질 가는데 이 수물질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